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6대학교 글로벌 한국학과 주원규 교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또 한국학 8번째 시간을 같이 하려고 생각하니까 매우 기쁘고 감회가 새롭네요. 한국학에 대한 이해와 어떤 포괄적 움직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는 그런 시간적 환경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한국학을 공부하면서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발견해 나가고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전반부에는 그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해서 좀 많이 살펴봤는데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사실 여러분 지금 저희 8강 맞이하고 있는 요 분기점이 그 중간고사 기간을 사실 포함해서 이제 전개되는 분기점이기 때문에 그 분기점에서 이후에는 이제 한류에 대한 그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시간에는 그 한국 영화에 대한 정확한 어떤 이해, 한국 영화의 특징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눠봤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오늘은 그러면 어떤 걸 저희가 같이 살펴볼 예정이냐? 바로 한국의 드라마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고 살펴볼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한번 한국의 드라마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한류의 매체 흐름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한류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는 게 좋겠죠? 한류라는 게 뭐냐, 이제 그 한국에서 흐르는 문화의 유행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걸 이제 그 컬처 트렌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컬처 트렌드, 문화 유행을 가장 원활하고 결정적으로 이제 움직여주는 그 흐름의 그 매개체가 뭐냐? 그거를 말할 때 우리는 미디어, 매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흔히 얘기하는 그 한류다, 한류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들었을 때에는 무엇을 기반으로 한류를 이야기하는 게 가장 손쉬우냐라고 봤을 땐 매체, 미디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미디어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영화, 그리고 드라마, 마지막으로 케이팝. 세 가지 부류가 이 한류의 매체 흐름의 중요한 하나의 뼈대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어요. 그 중에서도 2020년 현재,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 근 20년 동안 되게 결정적이고 그 매머드한 그 광범위한 어떤 매체 흐름을 보여준 영역이 바로 한국 드라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화와 케이팝은 공연이나 이제 유튜브 조회수 그리고 음원 수입을 통해서 이제 그거를 소비하고 문화를 풍미하는 어떤 그런 태도가 묻어 있다라면은 드라마는 사실 짧지가 않거든요. 러닝 타임이. 그러니까 그 긴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그 스토리를 통해서 한국인이 갖는 혹은 한국인으로 대표되는 전 세계 보편적 인류가 갖는 주요 관심사들. 그 주요 관심사들을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문화적 관심사인데 그 문화적 관심사는 부모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그리고 휴머니티, 그리고 부조리에 대한 저항,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농축되어 있는 스토리텔링이 한국 드라마로 대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류의 매체 키워드 중에 영화와 케이팝이 소비하는 문화 소비 패턴과 조금 다르게 한국 드라마가 소비하는 문화 소비 패턴에는 스토리텔링의 요소가 깊게 개입되어 있다. 스토리텔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한국 드라마를 정리해보면 한류의 매체 흐름에 있어서 한국인이 갖고 있는 고유의 스토리텔링을 전달함과 동시에 전 세계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감하고 웃고 울고 나눌 수 있는 그 보편적 문화 정서 중에 하나인 휴머니티가 담겨있는 스토리텔링을 전달한다. 그런 의미로 한국 드라마의 한류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한국 드라마의 개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까요?
드라마는 뭘까? 이제 일단 이런 걸 볼게요. 드라마의 기초적 정의에 대해서 좀 배워볼게요. 드라마라는 것은 극의 일종이다. 이게 이제 한자로 많이 쓰이는데요. 극의 일종이라고 표현하는 게, 연극이 있겠죠, 여러분. 뮤지컬이 있겠고. 그리고 드라마도 사실은 재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극의 일종이에요.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화도 극의 일종이죠.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드라마 역시도 극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그 극의 일종으로 드라마는 극 중의 인물이 어디에서 연기해내는 프로그램을 드라마라고 얘기하느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연기하는 걸 드라마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영화의 장르라고 얘기한다면 영화 역시도 극의 일종이에요. 그게 일종인데 영화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그 플랫폼이 어디에 기반하고 있나요? 바로 그 스크린, 극장에 기본하고 있죠. TV쇼에 기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극장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영화라면 드라마는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이 TV 프로그램,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을 드라마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한국말로 요 다르게 드라마를 표현하면 연속극이라고도 불러요. 연속이란 게 여기 continue, 연속. 그러니까 continue theaters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마를 한국말로 다르게 표현하면 연속극이라고도 부른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그래서 TV 드라마, 드라마 쇼 이렇게 뭐 나누기도 해요. 그런데 크게 비슷합니다. 드라마를 얘기할 때 대부분 그러니까 텔레비전의 줄임말이 TV거든요. 그러니까 TV 드라마다. 그러니까 드라마를 얘기할 때 대부분 TV에서, 텔레비전에서 방송하는 극적인 이야기가 담긴 프로그램이다 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TV 드라마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차이를 볼까요? 영화와 연극과 드라마의 차이 볼까요? 영화와 연극도 사실은 극의 일종이라는 거에 있어서는 드라마와 맥락이 같아요. 하지만 영화는 드라마와 같이 방영하지 않는 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플랫폼의 차이겠죠? 영화는 스크린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최근에는 넷플릭스나 뭐 아마존 혹은 웨이보, 왓챠 플레이처럼 새로운 어떤 그 DMD 플랫폼이 사실 새롭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전통적인 극장 스크린에서만 영화를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TV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는 곳에서 영화가 방영되지는 않죠. 그래서 영화는 그런 점에서 드라마와는 차이점이 있는 거고, 또 뮤지컬이나 연극과 드라마는 또 어떤 차이점이 있냐? 뭐 현저한 차이가 있죠. 드라마는 일단 녹화를 해요. 그 녹화라는 게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이미 미리 촬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밤에 TV 드라마를 본다 라고 했을 때 그 TV 드라마를 만약에 저희가 저녁 9시경에 본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저녁 9시에 그 배우들이 와서 연기를 펼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연극은 그렇죠. 연극은 우리가 저녁 9시에 연극을 본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 뮤지컬이나 연극을 본다 하면 뮤지컬이나 연극의 배우들이 무대를 다 세팅을 하고 저녁 9시가 딱 돼서 관객인 우리가 좌석에 앉으면 시간에 맞춰서 실제로 실시간으로 연기를 하는 거죠. 근데 드라마는 다른 거죠. 이미 세트장을 통해서 촬영장을 통해서 이미 촬영을 해놓고 그 방영 시간에 그 촬영해 놓은 촬영물을 녹화한 것을 방영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에 있어서는 시청자와는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차이점을 구분해 볼까요? 영화, 드라마의 또 하나의 차이점도 그거예요. 영화는 하나의 작품을 2시간 이내 정도의 러닝타임에 만들어서 스크린, 곧 극장에다가 계속 반복해서 상영을 합니다. 그래서 관객이 많이 와서 보면 볼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죠. 그런데 드라마는 물론 다시 보기라는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른바 이제 소비성과 휘발성이 좀 강한 거예요. 그리고 직접적인 돈을 내고 구매를 해서 티켓을 구매해서 어떤 소비 행위를 하는 것과 다른 거죠. TV라는 플랫폼은 광범위하게 얘기할 때에는 우리가 직접적 돈을 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세를 들이는 게 아니라고 볼 수 있죠. 뭐 간접세는 많이 들어가겠죠. 간접세라는 개념은 뭘까요? 뭐 수신료를 낸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TV를 보기 위해서 전기세를 낸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만약에 요즘엔 TV를 노트북으로 감상을 하니까 인터넷 요금이라든지, 아니면 와이파이, 뭐 이런 어떤 통신 요금까지 다 망라를 하겠네요. 그건 간접세예요. 근데 영화나 연극은 직접세예요. 내가 한편에 보고 싶은 영화를 보기 위해서 그 영화에 대한 티켓을 구매를 해서 그 영화를 보게 된다. 그런 어떤 그 구매 방식의 차이에서도 영화, 연극, 뮤지컬과 드라마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정의를 좀 내려볼까요? 여기 제가 이제 적어놨는데 PPT 그 텍스트를 좀 봐주세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있습니다. 드라마라 함은 이미 녹화해두고 편집하여 텔레비전을 통해 방영하는 연극,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는 거죠. 영화의 시스템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왜 드라마의 정의에서 텔레비전을 통해 방영하는 연극이라고 표현을 했냐 하면, 일단은 비용이나 무대나 배경 자체가 영화의 스케일과는 드라마는 많이 다릅니다. 영화의 스케일을 드라마가 따라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영화는 2시간 이내의 러닝타임을 갖고 끝나는 하나의 완결성 있는 작품이라면, 드라마는 제가 아까 그 한글로 번역된 연속극이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지속성을 갖고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단막극이 아니고서야 최소한 8부, 10부, 16부, 24부, 60부, 그러니까 이렇게 시리즈물로 전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작비나 스케일에 있어서 영화와 그 스케일을 이렇게 비등하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등하게 볼 수 없다라는 점에서 드라마는 영화의 스케일에 기울다기보다는 연극의 스케일에 조금 더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조금 이해되는 드라마의 개요 부분 소개였어요. 자, 장르로서의 드라마라고 이렇게 좀 표현을 할게요. 그 영화와 이 관계 속에서 이제 딱 나타나는 건데, 장르로서의 드라마라는 기준에 대해서 조금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영화 장르 구분에서 드라마라는 장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화는 여러 가지 장르가 있죠, 여러분. 자, 영화에게 장르는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일단 액션 영화, 그리고 로맨스 영화, 그 다음에 스릴러 영화, 그 다음에 아동 영화. 자, 이렇게 나누어지는 기준을 추리 영화, 이렇게 나누어지는 기준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영화의 장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액션 장르, 느와르 장르, 로맨스 장르, 멜로 장르. 그런데 영화의 이 장르 구분 중에 드라마 장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라는 큰 매체의 흐름 속에서 드라마는 영화의 장르의 하나에서 파생된 개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 거죠. 자, 그러면 정확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이 드라마, 저희가 지금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드라마의 개념은 영화의 여러 장르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액션, 느와르, 스릴러, 호러, 그리고 로맨스, 멜로, 드라마. 자, 그런데 이 드라마라는 영화의 장르 중 하나의 드라마가 TV라는 플랫폼, 텔레비전이라는 플랫폼 안으로 이렇게 이식되어 오면서부터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하면, 이 텔레비전에 틀어지는 연속으로서의 드라마가 영화의 여러 장르 중에 하나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TV 플랫폼, 텔레비전 플랫폼을 이용해서 드라마 안에서 여러 장르들이 또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말씀드릴 때 영화 안에서 장르로서 드라마가 있었죠. 그러니까 영화보다 보다 협소한 개념? 영화라는 큰 미디어 안에 종속되는 컨셉이었다면 드라마가 액션, 스릴러, 호러, 로맨스와 대등한 위치에서의 장르 중 하나였다면 텔레비전 플랫폼 안으로 들어와서 드라마는 그게 상위 변수가 된 거예요. 그럼 하위 변수가 또 파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텔레비전 플랫폼 안에 드라마에서 액션 드라마, 호러 드라마, 스릴러 드라마, 그 다음에 로맨스 드라마, 로맨스 코미디 드라마 이렇게 나누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드라마가 처음 출발은 영화의 한 장르에서 출발을 한 건 맞아요. 영화의 한 장르에서 드라마는 어떤 거냐? 스케일의 측면에서 드라마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이 나오고 어떤 학교가 나오고 그러니까 제한된 환경과 세트 설정이 등장한 가운데서 전개되는 여러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를 영화 장르적 측면에서 봤었던 드라마라면 그 드라마라는 장르가 텔레비전 플랫폼 안으로 들어와서 새롭게 연속극 형태로 전개되기 시작하면서는 여러 드라마라는 저 장르가 여러 장르들을 낳은 거죠. 그러니까 영화 안에서는 드라마가 하나의 장르였는데 텔레비전 플랫폼 안에서는 드라마가 하나의 미디어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미디어인 드라마 안에서 여러 장르의 드라마들이 파생이 된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쯤 해보면 드라마에 대한 여러분 그 보편적인 이해를 좀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드라마가 뭐 꼭 한류 드라마, 한류 흐름에서의 한국 드라마를 우리가 살피기 전에 드라마는 어떻게 탄생했으며 드라마는 어떻게 활성화되고 있는가 그거를 살펴봤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의 어떤 기초 위에서 이제 한국 드라마의 특징을 살펴볼게요. 그런데 여러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국 드라마의 특징을 제가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항상 어떤 포지티브한 측면만 강조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거라는 거를 먼저 이제 약속처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 드라마의 어떤 스페셜리티를 얘기할 때 이게 지금 한류의 흐름과도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한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포지티브, 곧 그 장점만 이야기하고 그 장점을 개발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겠지만 뭔가 미진하고 개선할 부분들, 취약하지만 그거를 극복해야 된다라는 어떤 서브젝트 측면에서의 그 네거티브한 측면을 발굴해내는 것도 한류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릴 한국 드라마의 특징의 부분에는 포지티브한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네거티브한 부분도 함께 섞여 있다. 그거를 조금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텍스트는 여러분들 그 구글이나 인터넷 검색 엔진에 다양하게 나와 있는 여러 의견들을 취합을 해서 표현을 하고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저작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출처 표현을 먼저 드리고 저희가 이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한국 드라마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테요.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자, 먼저 한국 드라마의 특징을 첫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드라마의 절대분별의 법칙이 한국 드라마 중에서는 약간 옴니버스 형태의 그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드라마가 만약에 16부예요. 16부작 드라마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16부작의 드라마가 다른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 스토리텔링이죠. 하나의 스토리텔링인데 그 하나의 스토리텔링으로 쭉 16부 러닝타임으로 말하면은 이게 하나의 60분이니까 뭐 엄청난 시간이에요. 16시간 동안 하나의 이야기를 쭉 다 연속해서 끌고 가는 그런 스타일을 가져가지는 않아요. 한 회 한 회마다
1부, 2부, 3부, 4부마다 하나의 작품화를 시킨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16부작 미니시리즈라고 했을 때 그 시리즈 개별 한 회마다 1부, 2부마다 어떤 영화적 완결성을 지니고 있다. 그게 한국 드라마의 특징이에요. 장점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은 영화적 완결성을 지닌다는 의미는 뭐냐? 16부작이 하나의 전체적 이야기인데 그 전체적 이야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한 부 한 부 동안에 완결성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1회 안에 물론 16부 이야기지만 1회 안에 사건 전개, 갈등, 해결, 이른바 이야기 구조의 사유소라고 할 수 있는 기승전결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한국 드라마의 보는 재미입니다. 그래서 시청률이 높아져요. 그러면서 다음 회를 기다리게끔 만들어주는 또 하나의 어떤 예고 포인트를 주는 흐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게 한국 드라마 첫 번째 특징이네요. 두 번째 특징 볼까요? 한국 드라마의 특징 중에 사실은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로 넘어가는 게 있는데 한국 드라마는 처음에는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방영된 드라마는 장르적으로 주로 가족 문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고부간의 갈등,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 들어보셨죠? 남편의 어머니, 시어머니와 그리고 며느리, 그렇죠.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이게 며느리잖아요. 남편의 아내니까. 며느리와 시어머니 간의 갈등을 자주 그려요. 그리고 또 한국 드라마는 애정 얘기가 많기 때문에 애정의 어떤 파탄이 나거나 삼각관계가 일어나거나 삼각관계 여러분 그러니까 한 여자가 두 남자를 좋아하게 된다든지 한 남자가 두 여자를 좋아한다든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어떤 애정 행각 그리고 상속을 받는 것 그리고 여러분 한국 드라마에서 좀 이해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 출생의 비밀. 여러분이 태어났는데 드라마에서는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진짜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야. 따로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 근데 그 따로 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이상하게도 꼭 무슨 잘 사는 집 대기업 가문의 아버지나 회장님이야. 이런 걸로 점철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뻔한 내용들이 반복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199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한국의 드라마는 그 장르가 다양해져요. 그러니까 로맨틱 가족 이야기에서 로맨틱 코미디, 멜로로 확장하다가 2000년도 지나가서는 병원물, 그 다음에 환타지물, 그 다음에 스릴러물, 액션물 하면서 다양한 소재들의 드라마들이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로 넘어가는 한국 드라마의 발전적 특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로 가는 과정에서 한국 드라마는 스스로 자기 검열이라고 하죠. 자기 비판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1990년대 이전의 한국 드라마는 멜로와 가족 이야기, 거기에 출생의 비밀, 상속, 고부간의 갈등 이런 어떤 자극적인 요소를 많이 넣으면은 이 TV를 시청하는 시청자들이 좋아할 거라는 예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좀 아니란 대책이죠. 그리고 아니란 대책을 계속 반복해서 재생산하게 되니까 우리가 그거를 약간 비하적 표현으로 한국의 그런 자극적인 소재의 드라마가 막장 드라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 드라마들이 많이 생산이 된데 근데 시청자들이 눈높이가 높아지잖아요. 스케일이 큰 영화도 보죠. 그리고 미국의 드라마 있죠. 유럽의 드라마 있죠. 중국의 드라마 있죠. 여러 가지 퀄리티 높은 드라마들을 보다 보니까 한국에서 계속해서 반복 재생산하고 있는 막장 드라마가 식상하다라는 그런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탈피하기 위해서 어떤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매체를 통해서 원작 삼아 드라마를 다시 재구성한다든지 스토리 부분을 좀 더 철저하고 짜임새 있게 가져가기 위해서 연구를 하게 된다든지 그러한 어떤 네거티브, 막장 드라마로 시작했지만 포지티브, 긍정적인 노력과 의지를 발동시키기 시작했다. 그게 한국 드라마의 어떤 단점을 극복해내는
발전적인 특징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지금 드라마에 대한 정의 그리고 한국 드라마의 특징을 좀 살펴봤어요.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두 번째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